새벽 5시 45분. 서울 지하철역은 아직 불빛만 켜져 있을 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첫 차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 시간에 캐리어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텅 빈 역 안을 걸어가는 외국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왔다면 보통은 호텔 침대에서 가장 늦게까지 누워있고 싶은 게 여행자의 본능인데 이 커플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지하철역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필리핀에서 온 20대 커플입니다. 9월 27일 새벽 3시 인천공항에 막 도착해서 호텔에 짐만 던져놓고 3시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 첫날부터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는데도 둘째 날 새벽부터 이런 무리를 합니다. 한국이 대체 뭐가 있길래 휴가 온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일찍 깨우는 걸까요? 경복궁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새벽부터 나서야만 갈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이 커플은 한국의 한 대학교 안에서 또 한 번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커플이 향한 곳은 남이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한참을 달려야 닿는 가평의 작은 섬. 그런데 왜 굳이 새벽 5시 45분에 나섰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 아무도 없는 남이섬을 걷고 싶었던 겁니다. 카메라에 사람이 찍히지 않는 그 한두 시간을 위해 이 커플은 잠을 포기한 거죠. 한국인도 하기 힘든 선택을 휴가 온 외국인이 스스로 한 겁니다. 오전 9시 남이섬 초입의 카페에 앉은 여성은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잔을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9월 말 아침 17도의 공기,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 그리고 텅 빈 산책로. 여성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상쾌해요. 춥지도 않고 그냥 공기가 너무 깨끗해요. 필리핀은 연중 평균 기온이 27도를 넘어가고 9월이면 아직 우기입니다. 이 커플에게 한국의 9월 아침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계절이었던 겁니다. 11시 반쯤 섬 전체를 거의 다 돈 후 두 사람은 현지 리뷰에서 찾아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도 이미 검색해두고 베스트셀러까지 골라둔 상태였습니다. 여행 오기 전부터 한국 음식을 공부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쌀밥, 그리고 상에 깔린 반찬들을 본 여성은 젓가락을 들기 전에 한참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여성은 카메라를 상 위로 천천히 옮기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게 여기 베스트셀러 중 하나래요. 근데 반찬이 이만큼이나 같이 나와요. 베스트셀러 메인 요리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 국과 밥, 반찬 접시들이 줄줄이 깔려 나온 상차림. 필리핀 식당에서는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별도 주문에 별도 결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공깃밥 옆 반찬 대여섯 개가 이 커플에게는 메인 요리 하나보다 더 인상적인 광경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커플이 남이섬에 가기 하루 전,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한 첫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 3시에 내려서 호텔에 짐을 푼 지 몇 시간 만에 이 커플이 향한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도 강남도 아닌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전철로 45분, 다시 버스로 25분. 잠도 못 잔 첫날에 도심 관광지를 다 건너뛰고 성곽부터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화성 입구에 도착한 여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평평한 산책로가 아니라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는 성곽길이었습니다. 여성은 카메라를 자기 얼굴로 돌리면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밥부터 먼저 먹고 오길 진짜 잘했어요. 이 오르막 장난 아닌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말만 듣고 가벼운 산책을 기대했던 외국인 여행자에게 한국의 조선시대 성곽은 그냥 거대한 등산 코스였던 겁니다. 수원 화성을 다 돈 후 이 커플은 서울로 돌아오는 대신 수원 안에서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목적지는 은성인의 집. 한국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의 남자 주인공 집으로 나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촬영 세트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 중인 카페였습니다. 여성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칫하더니 카메라를 향해 속삭이듯 말합니다. 익숙하죠? 선제 없고 튀어에 나온 임선재 집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 카페였네요. 다른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커피 한 잔을 시켜 안에 앉아 쉬는 내내 여성의 눈은 계속 가게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매일 밤 넷플릭스로 봤던 장면 속에 자기가 직접 들어와 앉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이 커플이 아침 일찍 향한 곳은 또다시 예상 밖의 장소였습니다. 궁궐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닌 연세대학교. 대학교를 일정표에 넣은 외국인 관광객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은 이화여대 역 근처에서 버스를 내려 굳이 걸어서 연세대 정문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그 캠퍼스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평일 한낮인데도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여성은 벽돌 건물과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담벼락을 천천히 걸으면서 카메라에 속삭였습니다. 진짜 K-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에서 본 그 벽이 여기 있어요. 필리핀 대학교는 대부분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고 담쟁이나 오래된 벽돌 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이 커플에게 연세대 캠퍼스는 건축물 하나하나가 드라마 배경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커플을 진짜로 말문 막히게 만든 건 캠퍼스가 아니라 캠퍼스 안의 한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연세대 협동조합 굿즈샵, 학교 로고가 박힌 후드티, 점퍼, 에코백, 키링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성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옷걸이 하나하나를 넘기며 한참을 둘러봤고 남편은 점퍼 사이즈를 몸에 대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이 아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다 너무 커요. 저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이 한국 대학교 굿즈를 기념품으로 사가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한국인에게는 낯선 장면일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대학교 로고, 굿즈를 외부에 파는 문화가 거의 없고 팔더라도 재학생용이지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대학교 이름이 박힌 옷 한 벌이 여행 기념품이 되어 바다를 건너 필리핀까지 가는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이 커플은 카페 콩고에서 쉰 뒤 익선동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선 순간 여성이 조용히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세상에 여기 진짜 예쁘다. 저는 여기가 북촌 한옥마을보다 더 좋아요. 서울 대표 관광지인 북촌보다 이 골목이 더 마음에 든다고 외국인이 먼저 말한 겁니다. 기와지붕 아래 작은 간판들, 좁은 골목 사이로 흐르는 음악, 그리고 한복이 아닌 청바지 차림으로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이 커플에게 익선동은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남이섬 식당에서 남긴 면 요리와 그 유명한 편의점 컵밥, 그리고 한강에서 마시는 맥주 한 캔. 이 커플은 카메라 앞에서 말없이 강 건너편 야경만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오후 2시, 이 커플이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명동성당이었습니다. 관광 명소를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행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도착해 3시간 만에 거리로 나섰던 첫날부터 새벽 5시 45분, 텅 빈 지하철역에 서 있던 그 아침까지 이 커플의 3박 4일은 휴가가 아니라 짧은 순례에 가까웠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공기, 반찬, 담벼락, 골목, 그리고 누군가의 드라마 속집. 이 모든 것이 기도할 이유가 되는 나라. 여러분은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